만난 새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한 달 만인가요? 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니 저 진짜 충격 먹은 게 이제 음. 크리스마스가 7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헐.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은 꽤 남았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벌써 7달이요? 7달밖에 안 남았나?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거의 1년의 반 정도가 간 거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치면 1월에는 크리스마스가 12달밖에 안 남고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12달이 나죠. 내년 크리스마스는 19달이나 남았잖아. 그건 좀 좋은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가 럭키 7달이 남았네요. 완전 럭키 비키하네. 아,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날씨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날짜, 전 좀 날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요렇게 스몰톡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요새 외모 관련된 내용으로 스몰톡을 되게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타일러 볼까요라고 타일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외모 강박주의 대한민국 사회라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영상을 봤어요. 근데 안 그래도 타일러가 한국 사람들이 유독 외모 관련한 스몰 토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살 빠진 것 같다 이런 칭찬부터 너 되게 살쪘다 요새 좋은가 봐 약간 이런 오지랖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약간 이런 것까지 그게 어떤 의도에서 비롯됐든 외모에 대한 스몰 토크를 시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너 저번보다 더 까매진 것 같다 이런 거. 그것도 외모에 대한 스몰 토크 아니죠? 그쵸.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살짝 모르겠어요. 맞아. 까매진 것 같아. 그래서 뭐 밖에서 돌아다녔으니까 까매졌겠지? 이런 느낌이랄까? 살 빠진 것 같다는 칭찬도 저는 완전 얼굴이 찌고 얼굴이 빠지는 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빠져 보이면 사람들이 살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몸무게는 고정이고 심지어 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맨날 나오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야 나 근데 몸무게는 그대로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더 이게 스몰톡의 역할을 잘 못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저희 형부가 미국인이신데 한국에서 유독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듣는 걸 정말 싫어한대요. 근데 저는 형부 말을 듣기 전까지는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취지에서 걱정하고 막 배려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되게 상대방에게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타일러를 볼까요에서도 타일러가 완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자기가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외모 칭찬을 하는 거가 누군가한테 외모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생겼는데 피곤해 보인다 이런 걱정하는 멘트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기분을 안 좋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진짜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특히 다크서클이 심해가지고 화장을 안 하면 바로 피곤해 보인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사실 피곤하지 않을 때도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하긴 해요. 진짜 또 어떻게 다시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스몰톡의 시작이랄까? 맞아요. 뭔가 스몰톡이 말을 시작하기 위한 말인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피곤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뭐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피곤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피곤해 보이나? 안 피곤한데? 혹은 뭐 아니 나 진짜 피곤해 정도로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했지 이게 외모 관련 스몰 토크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까 깔깔님이 형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내가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피곤해 보인다 외에도 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니까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외모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행동들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스몰토크도 스몰토크인데 타일러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몇 가지 공유하자면은 타일러가 방송 같은 거 많이 출연하니까 메이크업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해주실 때 타일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타일러의 몽고 반점 같은 원래 있는 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려줘서 타일러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저도 예를 들어서 언니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제 점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시지도 않고 가려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도 않고 점을 가려주시지?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이 있는 것이 자기는 그걸 더 선호할 수 있고 그대로 놔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타일러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특히 와닿았던 게 타일러가 외가랑 친가가 둘 다 탈모 집안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유전자를 받아도 탈모다라는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확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탈모를 올 걸 아니까 자기가 탈모약을 먹을지 말지를 어렸을 때부터 결정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냥 탈모약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탈모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다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남성분들이 되게 놀라시면서 자기는 탈모약을 안 먹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라는 걸 상상을 못 해봤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지 않을 자유가 되게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물론 외국에서도 또 외국만의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되게 텐된 피부? 그러니까 어두운 피부톤인 분들도 많고 태닝샵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까무잡잡하니까 어디를 가도 뭐 어디 화장품을 사러 가도 이게 얼굴을 되게 밝혀준다. 톤업을 시켜준다. 혹은 장기적으로도 그 화이트닝 효과가 있다. 이런 제품들을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나는 내 피부색이 괜찮은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타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하얗게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한테 그런 제품들을 계속 추천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얀 게 예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화이트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저는 태닝이 유행처럼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의 기준이 이제 다른 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른 건데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획일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력서 사진들을 보면 진짜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 뭐 말씀하신 톤업과 점 없애기 그리고 얼굴의 대칭성을 위해서 저도 얼굴이 비대칭인데 사진사 아저씨께 갔더니 바로 대칭으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게 저는 맨날 비대칭인 제 얼굴을 거울에서 보다가 너무 대칭적인 제 얼굴을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전 뭔가 저 같지 않게 느껴지고 저희 부모님도 이게 너냐 이런 느낌인데 뭔가 면접관 입장에서도 되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 아무튼 여성분들은 다 올백머리를 하고 남성분들도 다 엄청 깔끔하게 머리를 올린 그런 사진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속 부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의 기준이 옛날에는 얼굴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신체 이런 거에도 확장이 된 것 같고 제가 친구랑도 얘기했었는데 친구는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한테도 외모 평가가 많고 막 맞아요. 친구들
가족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에 대해서도 되게 외모 칭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예쁘게 생겼다, 코가 오똑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외모 기준을 얼굴에만 그 기준이 있을 때도 그 얼굴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신체까지 확장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더 확장돼서 반려동물과 내 아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니까 힘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내 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도 뭐 내가 입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뭐 내가 지니고 다니는 물건 이런 거에까지도 사실 이 평가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면접을 한번 보러 갔는데 면접 복장에 정석이 있잖아요. 까만 정장 바지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바로 위에 오는 H 스커트 딱 복장이 잡혀 있는데 저 학계에서 발표를 할 때 요새는 그렇게 정장을 입진 않거든요. 뭐 캐주얼 정장 정도 입고 한데 외국에서 면접을 볼 때도 아주 그렇게 격식을 차리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느낀 바로는. 근데 면접장을 들어섰는데 저는 까만 정장 바지가 없었고 조금 색이 있는 유색 정장 바지를 입고 그냥 깔끔하게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복장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단연 제가 그 방에서 유일하게 튀었거든요. 그게 좀 되게 충격적으로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긴 해요. 그 광경이. 저도 형부가 미국인이니까 가족끼리 프로필 촬영 같은 거를 찍을 때 형부의 미국인 친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와서 프로필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한국 기준 굉장히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너 면접 보러 가냐고 왜 이렇게 포멀한 정장을 입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정장으로 절대 면접을 보러 갈 수 그쵸. 없는데 면접 보러 가냐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문화가 많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단정하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췄으면 검정 정장을 입지 않아도 내가 유능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이미지가 검정 복장을 입고 딱 각이 잡혀 있어야 유능할 것 같다. 이런 게 좀 많이 고정되어 있지 않나 우리 사회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게 입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민할 바에야 안정적으로 입는다의 차원에서 그렇게 입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겠네요. 어쨌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한국에서는 제가 뭐 외국에서 많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외국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뭐 소개팅 같은 데서도 뭐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혹은 뭐 만나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좋아.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봐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외모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살집이 있거나 혹은 너무 마른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운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운동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좀 핏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긴 하는데 전 제 주변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뭐 예를 들어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운동을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전 아파서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명이 붙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되게 안 하는 게 게으른 것 같이 비춰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도 살집이 있거나 마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집이 있거나 마른 게 뭔가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딱히 외모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은 딱히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상적인 몸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평가받는 느낌? 자기 관리를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 아예 없어서 그냥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뭐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잘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뭐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아까 깔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이런 외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공식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유독 관상을 엄청 따지잖아요. 맞아. 한국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다 이러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어이없다고 느끼는 거는 특히 정치인들 관상 따질 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인상이 좋다 안 좋다 여우상이다 강아지상이다 고양이상이다 때론 양아치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뭔가 이 상은 이래 이런 공식 같은 무언가가 있어서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되게 영향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저 생각해보니까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냥 제가 까맣고 좀 덩치가 있고 인상이 세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잘 마실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상에 의한 편견이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엄청 놀 것이다. 그거는 약간 일부 맞는 얘기긴 한데 노는 걸 좋아하니까 뭔가 되게 사람이 거칠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저는 너무나 여리고 약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상은 어떤 사람, 어떤 인상은 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되게 단일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너는 전교 2등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무슨 느낌이에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공부는 잘할 것 같은데 일단 1등은 아니야. 근데 모범생 이미지야.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데 근데 저는 그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나쁘다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부만 하는 이미지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일단 저도 그게 학습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공부만 할 것 같은 이미지로 박아버리는 게 좀 되게 싫었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안 잊히는데 제가 그냥 운동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저를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 같은 애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었나? 근데 제가 운동하는 애일 뿐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는 애는 공부를 안 하거나 생각이 없는 애다. 이렇게 평가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외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준들 그리고 그 기준들에 부응하지 않을 자유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타일러가 말한 몽고반점을 가리지 않을 자유 아니면 탈모약을 먹지 않을 자유 이런 것처럼 뭐뭐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정말 나한테 이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느꼈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자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로 올라온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긴 한데 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주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한 20대 후반 되면 결혼을 해야지. 그렇죠. 뭐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결혼해야지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면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꾸리고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용인되는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 요새 제일 많이 느끼는 이런 자유들은 결혼하지 않을 자유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비슷하게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을 선택할 자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그래도 넓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음.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해서 그런 자유도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맥락과 이어서 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을 자유가 조금 보장되었으면 하는데요. 그게 특히 외모 부분에서 그런 게 저는 태생인지 후천적인지 모르겠는데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딱히 이유가 있어서 화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왜 화장을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씩 궁금해하는 건데 저는 10사람이 한 번씩 궁금해하면 10번 궁금해하는 거니까 약간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가지고 화장을 하지 않을 자유는 그래도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냥 내 체형으로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조금 더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 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딱히 체형에 관심이 없는데 뭔가 살을 빼야 되나? 살을 빼야 될 것만 같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화장을 하지 않을 자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약간 다른 맥락에서 이런 자유도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화장을 하지 않을 자유라고 보긴 어렵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피부톤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이런 데를 가면 사실 바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 23호까지밖에 안 나와요. 나는 맞아요. 25호, 27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지 않을 자유를 부여를 받고 나도 화장할 자유도 있는데 사실상 환경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되게 비싼 브랜드에서만 나오는 톤이 되게 어두운 화장품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기준에 맞출 자유도 맞추지 않을 자유도 환경적으로 주어져야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기준에 맞추고 싶을 수도 있는데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자유도 되게 제한적인 사람들한테만 선택이 가능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살 빼지 않을 자유. 제가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대부분-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화에서 깔깔 교수가 말아주는 시간관리법처럼 네. 저는 시간관리는 엄청 그 하고 갓생러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냥 다만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거를 살 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일 뿐? 근데 내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속상한 거죠. 맞아요. 네. 그냥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뭔가 살 빼지 않을 자유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의 사이즈만 봐도 보통 기성복들이 프리 사이즈로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까지만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냥 흔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옷 브랜드들에서도 되게 다양한 사이즈의 옷들이 나오거나 다양한 체형들의 옷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프리 사이즈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당황스러움을 겪게 하는 환경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슷하게 저도 키가 작은데 요새 바지들 진짜 다 길게 나오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정말 수선은 필수인 그런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미국 가면 진짜 좋은 게 청바지가 허리랑 길이를 다양한 조합으로 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청바지를 꼭 몇 벌씩 사오는 게 진짜 딱 나에게 맞는 청바지를 찾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또 브랜드들의 트렌드를 보면 패션 트렌드가 한국이 되게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이 그 트렌드에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사러 가면 다 그 디자인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지들 길게 나오는 것도 저는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을 자유.
그리고 촌스러울 수 있는 자유가 좀 보장되면 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쪼가 있잖아요. 패션에 쪼가 있단 말이죠. 나는 예쁜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입고 그냥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나 이렇게 입으면 좀 촌스러워 보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그러면 나 안 촌스럽게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되지를 내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상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돌도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회에 촌스러울 수 있는 자유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녹음 전에 뭐뭐 하지 않을 자유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얘기했었는데 단카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공감하지 않을 자유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너 T야? 네. 그걸로 좀 보장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새는 그나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너 티아가 그러니까 대박 티아 너무 부럽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억지로 티인데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공감하지 않을 자유도 너무 공감이 갔고 그리고 저는 겸손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도 단카리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네. 했는데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스몰 토크를 외모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외모에 대한 것이든 아니든 되게 칭찬하는 스몰 토크를 하면 다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아니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반응이 아니면 좀 어색해요. 또 상대방도. 저는 요즘에는 그래서 들으면 고마워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뭐하지 않을 자유로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우성이 유키즈인가 어디 나와서 한 그 영상이 있는데 워낙 잘생겼으니까 유재석 씨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 버전에는 정우성 씨가 아이 과찬이세요 이렇게 반응했는데 요즘 버전으로 하면은 맞아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자유도 다시 좀 트렌드가 되고 있다. 여기서도 트렌드가 나오는군요. 자유도 트렌드를 따라가요. 트렌드를 몰라요. 못 따라갈 수 있는 자유.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네, 저는 촌스러울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이어도 괜찮을 자유. 그쵸. 네. 제가 두 분한테 최근에 침착맨 채널에서 신뢰에 기반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게임 이론 관련된 게임 영상을 보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게임 영상에 따르면은 사회에 신뢰가 깔려 있어야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협력을 하려다가 실수로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 내가 실수로 배반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계속해서 배반을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배반을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하려면 내가 한번 잘못해서 배반을 했어도 또 다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려면 관용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의 내용이 있었는데 뭐뭐 하지 않을 자유 이런 것도 되게 관용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관용 외에도 우리가 이런 사회의 기준에 어디까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왜 이 기준에 순응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결국 타당화라는 또는 합리화라는 잘못된 기제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기관리에 대해서 나는 왜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을 선호할까? 이게 그냥 요새는 자기관리가 트렌드니까 안 하면 좀 게을러 보여서 싫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이유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굳이 얘기하면 저도 당연히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 자기관리가 아까 말한 시간관리 측면보다는
운동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최근에 운동에 되게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됐고 운동을 할 때 되게 즐겁거든요. 뭔가 예체능이라고 했을 때 음악, 미술, 체육 그 셋 중에서 전 체육을 할 때가 제일 즐겁더라고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보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과 이 즐거움을 나누면 훨씬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런 맥락에서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꼭 사회의 기준을 따른다고 그게 내 주관이 없는 게 아닌 게 그쵸. 어쨌든 그냥 내 취향과 내 선호가 진짜 사회의 기준과 우연치 않게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내 기준인지 사회의 기준인지 내 욕망인지 사회의 욕망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건 그래도 저도 좀 쪼가 있는 편이어서 제가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만의 소나무 같은 취향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상대의 어떤 외적인 기준을 볼 때도 아무리 트렌드가 요새 이렇게 몸이 빵빵하고 되게 두꺼운 남자라고 해도 전 여전히 마른 사람이 좋거든요. 이런 것들? 저는 마른 사람이 트렌드인 줄 알았는데. 진짜요? 아니에요? 자, 트렌드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진짜.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이게 정말 나의 욕망인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걸 100%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한 번쯤은 그래도 곱씹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뭔가 그런 성찰을 적용해 보신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저도 코로나 때 살이 급격하게 쪘는데 그 급격하게 찐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쇼핑몰에서 옷을 사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옷들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안 맞거나 불편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한국 사이트에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도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고 뭔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뭔가 살을 빼고 싶다라는 욕망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한테 맞는 사이즈의 옷이 없어서 살을 빼고 싶은 건데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내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그냥 감수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트렌드에 좀 둔감해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사실 저는 SNS를 좀 안 하기 때문에 더 트렌드에 둔감한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러고 다니는구나. 가 좀 눈에 덜 들어오면 좀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너무 교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실망스럽네요, 자신한테. 근데 저는 아까 뭐 두 분 다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다 공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인가 사회의 기준을 따라가는가 내가 왜 이 기준을 따라가는가를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의식적으로 사회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지. 그냥 그렇게 따라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느꼈을 때 나의 몸은 이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안 그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겸손하지 않는 게 트렌드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예시로 들면 겸손하지 않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난 사실상 겸손하고 싶어. 그럼 그쵸. 나는 겸손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전에 저희 시간 관리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저는 그냥 일부러 그럼 그 반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한 다음에 그냥 그걸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봤는데 이쪽 선택지가 조금 더 좋은데 이러면 사실상 내 기준은 이쪽이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내 기준이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자유를 직접 실행시켜서 얻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두 개의 경험이 쌓이면 결국 나는 정말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각기 다른 축의 어떤 행동을 해봤을 때 음. 뭐가 진짜 나에게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체험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식을 먹어보려고요. 야식을 먹을 자유 일단 존재하죠. 네, 근데 먹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우선 먹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먹기 위한 합리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저의 실험일 뿐입니다. 아. 내가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가를 알기 위한. 이미 많이 먹어보셔서 알지 않나요? I don't recall. 네,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안 네, 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관상인데요. 어디 법정 같은 데서 I don't recall.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아까 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만의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뭔가 이건 진짜 독특하다. 나는 진짜 이래야 된다. 통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 27호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있죠. 뭐 제 쪼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화장하지 않을 자유라고 말씀하셔서 생각난 제 쪼는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안 그리시는 것 같아요. 거의 몇 년째 못 보셨을걸요? 네. 네네. 20대 초반에는 이것저것 시험해본다고 해보긴 했는데 음. 저는 막 실제로 아이라인 문신도 한번 해봤거든요. 우와.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제가 직접 그리는 걸 별로 싫어해서 그냥 문신을 하면 편할까 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뭐 아이라이너가 좀 덜 어울리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훨씬 인상이 또렷해 보고 예뻐진다는 사실에도 공감하지만 저는 이 눈이 좀 뻑뻑해지더라고요. 그 눈이 뻑뻑한 그 감촉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좀 건조한 편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나는 그냥 아이라이너로 인한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겠다. 어떻게 보면 아까 깔깔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그냥 네, 그 부분의 미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스카라만 해요. 맞아요. 눈썹도 그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눈썹은 그립니다. 네. 모나리자라 가지고. 네? 그런 게 진짜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문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뭔가 나만의 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어렸을 때 그런 기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남들과 같은 건 안 하고 싶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같아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긴 한데 어렸을 때는 유난히 난 똑같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로는 휴대폰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캔디폰 막 이런 것도 유행했었고 되게 유행한 그 휴대폰 기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고 싶으실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기종이잖아요, 사실 그런 막 것들이. 또래들이 또 다 쓰니까. 그쵸. 근데 괜한 그런 걸로 나는 그런 거 말고 너네들이 잘 모르는 거 써.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난 좀 힙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사서 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LG 휴대폰이랑 삼성 휴대폰이 제일 많았었나요? 그랬었는데 저는 무슨 대만 브랜드인가? HTC라는 휴대폰 브랜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 2세대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애들이랑 뭐 만나면 너 휴대폰 이거 뭐야? 진짜 오. 신기하죠. 그럼 괜히 이거 HTC라고 알아? 너무 킹받아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난 좀 특별해. 너네 이런 거 모르지? 나는 안다. 나도 그냥 물어보고 사놓고 약간 이러면서 그런 쪽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TC가 한국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뭐 저도 그냥 아이폰 쓰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폰도 지금도 살 때 사실 아이폰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인기 없는 색상 이런 게 딱히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인기 없는 색상을 찾아서 사면 신기하다. 근데 그런 그게 것 또 같아요. 좋아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없어서 좋다기보다도 그냥 진짜 그 그게 색이 눈에 예뻐요.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레몬을 살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핑크였다가 핑크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래 그러면 노란색을 사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깔깔님은 어때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기준을 만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 그게 본인의 자유네요. 네네네. 기준을 어. 만들지 않을 자유.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릇 뭐뭐 해야지라고 이렇게 좀 당위적인 말을 하면 되게 알러지 반응이 막 생기고 아닌데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여자는 조심해야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또 막 반대로 여자가 조신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아닌데 약간 이런 조심할 건데 약간 이런 건가? 그냥 모르겠어. 다 반박해보고 다 반박, 청개구리 심보인 걸로. 아니 근데 되게 이거 좋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보고 내가 더 편안한 걸 고르면 되니까. 맞아. 여자가 조신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그러면 여자가 조신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지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해야 될 때 안 할 거고 안 해야 될 때 할 건데 이러실 거예요? 그런 편이에요. 킹 받아요. 너무 머리 힘든 아파. 스타일이다. 킹 받을 자유 보장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댓글에 땡땡하지 않을 자유 뭘 생각하시는지 좀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보고 또 다음 화에 이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킹 받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장 킹 받는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달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아, 그렇네요. 댓글을 달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다를 자유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저는 뭐 자유롭게 댓글을 안 다셔도 그거 나름 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 디폴트요. 킹하는 거.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